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에는 김혜란 작가의 소설이죠. 노찬성과 에반을 함께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한 소년과 늙은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럼 다 같이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작품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따라와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생명의 무게,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상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거든요. 주인공 찬성이의 선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주인공인 찬성이, 그리고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개, 에반. 이 둘이 서로에게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그 관계 설정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인물 소개를 한번 보시죠. 주인공 노찬성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서 어렵게 살아가는 마음 한구석에 결핍이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리고 에반은 어떻죠? 휴게소에 버려진 늙고 병든 개입니다. 어때요? 이 둘은 모두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좀 비껴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변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결핍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고 서로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어준 겁니다. 찬성이가 공을 던지고 에반이 그 공을 물어오는 이 평범한 놀이.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공놀이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설에 나오는 이 문장처럼요. 에반이 물어다 주는 건 그냥 테니스 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둘만의 약속이자 말없이 통하는 교감의 징표였죠. 그리고 찬성이는 이 교감을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어떤 건지 배우면서 내면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소중하고 단단했던 둘의 관계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반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찬성이의 그 순수했던 책임감이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벽과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이 화면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에반을 대하는 찬성이와 할머니의 시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름입니다. 찬성이에게 에반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소중한 에반이지만 고단한 삶에 지친 할머니에게는 그저 하얀 개, 백구, 심지어는 개새끼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건요,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바로 이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 동물병원에 간 에반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고통을 덜어줄 방법으로 안락사를 제안하죠. 이게 바로 찬성이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선택의 문제였던 거죠. 찬성이는 에반의 마지막을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손으로 책임져 주기 위해 안락사 비용을 모으기로 굳게 마음먹습니다. 이 결심, 찬성이의 순수한 책임감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11만 4천 원. 이 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건 그냥 종이돈이 아니에요. 찬성이가 일주일 동안 전단지를 무려 5,000장 넘게 돌리면서 자기 힘으로 번 돈. 한 소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한 생명을 위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에반에 대한 찬성이의 순수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반을 위했던 찬성이의 이 굳은 마음이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소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병원이 상중이라 문을 닫았다. 이 말을 듣고 찬성이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 찬성이의 복잡한 내면을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에반의 죽음을 미룰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한 생명의 죽음을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의 무게에서 아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찬성이 마음속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찬성이의 마음을 흔든 그 유혹이 뭐였냐? 바로 이 휴대전화였습니다. 낡은 전화기만 쓰던 찬성이에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죠.
자, 여기 정리된 것처럼 보세요. 에반이라는 생명을 향했던 그 순수한 책임감이 스마트폰이라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찬성이는 에반을 위해 모았던 그 신성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유심칩, 보호필름, 그리고 예쁜 케이스까지. 이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찬성이가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딱 사흘만 에반이 기다려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죄책감을 어떻게든 덜어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무게보다 물질적인 욕망이 더 커져버린 이 소설의 비극이 점점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책임에 대한 찬성이의 외면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고 맙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가슴 아픈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고 난 뒤에 밀려오는 그 찝찝한 죄책감. 찬성이는 이걸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에반이 좋아하던 핫바를 사들고 집으로 달려가요. 하지만 자기를 반겨줘야 할 에반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찬성이의 의면이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찬성이는 에반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다가 운명처럼 처음 에반을 발견했던 바로 그 휴게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 쓰레기통 옆에서 붉은 피가 흥건하게 스며나오고 있는 자루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소설 전체에서 아마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찬성이었다면 이 순간 이 자루를 열어서 그 안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때로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결국 찬성이는 끝내 자루의 끈을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찬성이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외면과 이기심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대신에 그는 진실 앞에서 그냥 도망치는 길을 외면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 선택이 바로 찬성이에게 평생의 짐이 되는 거죠. 소설은 이렇게 찬성이가 진실 앞에서 돌아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가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무겁고 또 중요한 질문들을 남겨놓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갓길. 찬성이에게 그곳은 또 다른 죽음과 상실의 공간이죠. 그 길을 다시 걸으면서 찬성이는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찬성이는 아마 에반에 대한 이 죄책감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진실을 외면한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모든 비극을 그저 어린 찬성의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외로운 마땅히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다른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라는 건 너무나 무거운 짐 아니었을까요? 이 소설은 찬성이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은요,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의 순수성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생명의 가치마저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소설은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오늘 노찬성과 에반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존재, 즉 나의 에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잠시 잊고 외면하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 나의 휴대전화는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이 소설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